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보셨어요? 저는 장중 데이터 보면서 약간 그 재난 영화 오프닝 씬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진짜 완벽한 모순 그 자체였죠. 시장이 온통 붉은색 피바다였으니까요. 맞아요. 그 워싱턴에서 터진 거대한 정치적 폭탄 하나가 아시아 증시를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본토 쪽으로는 전 세계 자금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불을 지른 방화범의 집이 가장 안전한 방공호가 되어버린 뭐랄까 아주 기이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한테 2026년 3월 23일 오후 1시경에 생성된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 글로벌 시황 브리핑, 그리고 FICC 데이터까지 산더미 같은 자료가 주어졌거든요. 네, 데이터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이 지정학적 위기로 전 세계 시장이 급락한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 혼란스러운 데이터 속에서 청취자님이 딱 취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만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패닉에 빠졌을 때야말로 그 숨겨진 자본의 배관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오, 자본의 배관망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공포스러운 헤드라인 뒤에서 거대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폭풍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진앙지 한국 시장부터 짚어보죠. 숫자를 보니까 타격이 엄청나요. 코스피가 5,431.62포인트, 무려 6.05%나 폭락했어요. 네, 코스닥도 1106.66포인트로 4.72% 하락했고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 정지되는 그 사이드카요. 게다가 시가총액 최상위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87%, SK하이닉스가 6.85%나 빠지면서 아주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피난처가 전혀 없었죠. 진짜 그랬어요. 보통 방어주로 꼽히는 전기가스 업마저 6.40% 하락했고 섬유의복은 최하위로 6.57%나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국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충격을 받은 데는 명확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아, 그쵸. 유가에 엄청 민감하죠. 네. 미 이란 간 최후 통첩으로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유가가 요동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요. 맞습니다. 거시경제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팔기 쉬운 한국의 반도체 주식부터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오늘 동반 매도세가 쏟아진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와, 워싱턴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 하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울의 반도체 주가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렸네요. 네, 참 뼈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다가 진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다들 막 환율 1,510원 돌파, 시장 패닉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장준 FICC 데이터표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45.0원이에요. 아, 수치가 다르군요. 네. 심지어 전일 대비 5.30원이 내렸다고 나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은 대체 뭘까요? 헤드라인은 1,510원 돌파라고 난리인데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내렸다니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공포의 왜곡이요? 네, 속보가 막 터졌을 때 단기 투기 세력이나 알고리즘이 순간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최악의 장중 스파이크, 그러니까 1,510원을 터치했을 수는 있습니다. 언론은 그 심리적 저항선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쓰는 거고요. 아, 찰나의 순간을 마치 지금 당장의 상황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1,440원이라는 실시간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시장이 이미 그 뉴스의 파급력을 소화하고 있거나 외환 당국이 개입했거나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청취자님 들으셨죠? 헤드라인만 보고 1,510원이라는 숫자에 겁먹어서 주식을 투매했다면 진짜 바닥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주는 감정과 실제 숫자를 분리해서 보는 비판적 사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시아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정작 미국 본토 시장은 이 위기에 어떻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미국 시장 상황은 어땠나요? 지표를 보면 S&P 500이 마이너스 1.51%, 나스닥이 마이너스 2.01% 하락했어요. 아시아에 비하면 엄청 선방한 거거든요. 심지어 다우존스는 0.00%로 보합세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미국 증시를 짓누르던 악재들을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 보면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꼽은 증시의 해로운 3요소가 나오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유가, 그리고 연준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3월 초부터 이미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숏포지션이 꽤 축적되고 있었거든요. 아, 이미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없던 위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조정을 기다리던 시장에 그냥 방아쇠만 당겨준 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전체 지수가 빠지는데 놀랍게도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7.42%나 급등했어요.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8.65%로 계속 하락 중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고금리 우려가 있으면 가장 타격받는 게 대출이자 내야 하는 부동산 기업들 아닌가요? 게다가 헤드라인 중 하나는 고유가에도 글로벌 자금 미국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이 난 집으로 도망치는 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섹터의 급등은 기계적인 숏 커버링의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숏 커버링이요? 네, 공매도 쳐놨던 세력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이 확 튀어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본시장에서 미국이 가지는 권력입니다. 어떤 권력이죠?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요? 맞아요. 미국은 위기의 진앙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고 안전한 유동성의 우물이기도 하거든요. 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궁극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와, 진짜 모순적이네요. 게다가 나스닥 전체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KB운용의 AI-테크 액티브 ETF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데이터도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AI 같은 확실한 테마, 수익을 좇는 스마트머니의 이동이 아주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AI 혁명은 간다. 뭐 이런 확신이 반영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 근본적인 힘을 확인하기 위해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여기가 진짜 혼돈 그 자체거든요. 네, 여기 데이터들이 아주 흥미롭죠. 우선 WTI 원유가 98.32달러로 2.26달러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랑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허용이라는 상반된 뉴스가 충돌하면서 아주 변동성이 극대화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407%로 5bp 상승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교과서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고요? 아니,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데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이랑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움직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비트코인이 무려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1240달러나 상승했어요. ETF로 순유입도 되고요. 네, 많이 올랐죠. 반면에 금, 이 골드 데이터는 거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표에는 비트코인처럼 10만 3천 달러라는 비상식적인 수치와 함께 상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뉴스 요약을 보면 유가 랠리랑 국채금리 상승에 눌려서 온스당 4,4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이거 시장의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일단 소스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오류부터 짚어야겠습니다. 표에 금 가격이 10만 3천 달러로 나온 건 명백한 오류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잘못 병합된 거죠. 아, 시스템 에러군요. 네, 장중 속보가 막 쏟아질 때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집계 시스템조차 혼란을 겪는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기계도 당황하는 시장이라니. 그럼 실제 뉴스의 팩트, 금이 4,4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전쟁 났는데 왜 금이 떨어져요?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잖아요. 금은 이자를 안 주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이자도 없는 금을 들고 있느니 이자도 주고 안전한 달러나 미국 국채로 가는 거죠. 아, 기회비용 때문이군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걔도 이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위기 속에 10만 3천 달러까지 오르는 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기이한 동거이자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의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르는 건 이제 세대 간, 시스템 간의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아, 코인을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뜻이네요. 네, 특정 세대와 알고리즘에게는 지정학적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디지털 도피처가 된 셈이죠.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모든 시장이 이렇게 패닉이거나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피바다 속에서도 파란 불을, 그러니까 상승불을 켜고 있는 예외적인 아웃라이어 지역들이 있어요. 중국 본토랑 유럽 증시 말씀이시죠? 맞아요.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하이 종합이 0.45%, 선전 성분이 0.6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은 마이너스 1.44%로 하락했거든요. 같은 준하권인데 왜 이러는 거죠? 자본 개방성의 차이입니다. 홍콩은 외국인 자금이 자유롭게 드나드니까 위기에 취약해서 바로 빠져나간 거고요. 반면 중국 본토는 자본이 통제되어 있잖아요. 아, 폐쇄적이니까 오히려 외부 쇼크를 덜 받았군요. 전 이슈로 움직인 겁니다. 오, 잠깐만요. 더 신기한 건 유럽이에요. 중동에서는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독일 DX는 마이너스 2.01% 떨어졌지만 유럽 STOX 50 지수는 오히려 0.62% 상승했어요. 호주 ASX 200도 자원주 중심으로 0.52% 올랐고요. 네, 그쪽 방산주랑 자원주가 강세였죠. 아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는데 지구가 두 쪽으로 나뉜 것 같네요. 한쪽은 최후 통첩, 한쪽은 평화협상 기대감.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은 혹시 뉴스의 가장 자극적인 헤드라인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 때리는 질문이네요. 대중은 중동 위기라는 단일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지만 스와트 머니는 철저히 분리사고를 합니다. 유럽 자본은 중동 위기 속에서도 자기네 앞마당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가능성, 그리고 역대급 실적을 내는 방산 기업들에 집중한 거죠. 호주의 자원주도 마찬가지고요. 와, 철저히 지역별 이슈로 쪼개서 기회를 포착하는 거군요. 분리사고,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당장 이번 주 캘린더를 봐도 이런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3월 23일부터 27일 주간 일정이요. 화요일에 미국 제조, 서비스 PMI 발표가 있고 수요일엔 미국 원유 재고, 목요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대기 중이더라고요. 네,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제안하듯 단기적으로는 국채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미국 실물 경제가 진짜 탄탄한지, 원유 공급이 실제로 부족한지 검증해야죠. 무조건 패닉에 빠져서 도망갈 게 아니라 지표를 보면서 다음 스텝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와, 오늘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말 숨가쁘게 뜯어봤습니다. 모든 소스를 반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유가 상승이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고 미국의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시장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자본은 아주 차갑게 미국으로 회귀하거나 비트코인, 중국 본토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모순되는 수치들, 예를 들어 환율 1,510원과 1,445원의 괴리, 그리고 금 가격의 미스테리를 함께 살펴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진짜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패닉셀링은 답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을 위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겨보려 합니다. 만약 지정학적 위기,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무시무시한 최후 통첩마저도 우리가 기사를 읽기도 전에 알고리즘과 ETF 자금 흐름에 의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는 시대라면 무서운 이야기네요. 과거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하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나 방어주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죽은 것 아닌가요? 비트코인이 전쟁 위기 속에서 오르는 이 현상, 어쩌면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 철학을 밑바닥부터 다시 써야 할 강력한 신호는 아닐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철학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좋은 화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